안녕하세요, 이상혁입니다. 이번 주 목차를 보는 책 리뷰 시간은요, 바로 이 책을 소개시켜 드릴 겁니다. 나를 지켜낸다는 것. 이 표지가 지금 노란색인데요, 지금 현재 나오는 책은 아마 표지 모양이 이렇게 바뀌었을 거예요. 이 이미지 보시고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중국의 칭화대라고 있죠. 거기에 팡차오이라는 교수가 이 고전에 대해서 고전을 베이스로 자기를 지켜낸다는 거,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수양을 하는 것들, 그 다음에 가장 기본적인 내용인 수신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제가 보면서 이 안에는 여러가지 고전에 대한 것들 예로 들면서, 특히 이제 흔히 말하는 뭐 대학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비슷한 부류의 어떤 고전인데요, 그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현재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겪게 되는 여러가지 어떤 내적인 문제들, 그 다음에 자기를 수양하는 거에 대한, 자기를 어떤 키우는 거, 자기를 키워나가는 거에 대한 여러가지 어떤 문제들, 그 다음에 힘든 점들, 이런 점들에 대해서 옛날 고전을 통해서 예시를 들고 그 다음에 방법을 제시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져 있어요. 저도 고전을 제가 전공하거나 한 건 아니지만, 소위 말하는 고전이라 하면, 중국의 고전이라 하면 논어, 맹자, 장자, 뭐 대학, 중용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보면 보통 고전이라고 하면 내용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근데 사실은 그 고전이란 것이 옛날 한자로 되어져 있어서 그 고전을 직접 공부하고 해석하고 하시는 분들은 어려운데요, 이게 이미 해석되어져서 나온 책들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책들에 대한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계시다면 요런 내용들 책을 보면서 그 선입견을 좀 깨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고전들이 나왔던 한 뭐 기원 전이나 한 2000년도 전에 사람들이 살던 모습과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많이 유사하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보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어떤 선입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이 나를 지켜낸다는 것이란 책을 읽으면서 생각났던 책이 바로 이 책이었습니다. 그 신영복 교수님의 그 강의라는 책이에요. 이 강의라는 책은 물론 똑같이 이것처럼 신영복 교수님의 어떤 강의를 담은 내용이기도 한데요, 이거는 뭐예요? 옛날 고전의, 그러니까 동양 고전을 읽는 방법, 동양 고전 독법이란 책이죠. 그래서 이 책에도 보면 논어, 맹자, 장자, 공자 같은 동양 고전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책에 나와 있는 설명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 고전이라는 것이 그렇게 딱딱하고 어렵고 읽기 힘든 책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한번 아실 수가 있어요. 그거에 어떻게 보면 활용편이라고 보셔도 될 거예요. 직접 고전을 읽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고전을 가지고 뭔가 자기를 돌아보고 생각을 하고 수양하고 하는데 필요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책의 목차를 보면은요, 처음에 시작하는 들어가는 말부터 꼭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들어가는 말에 여기 교수님의 기본적인 이 책의 주제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소위 말하는 그 치국평천하라는 말이 있죠. 그 치국평천하라는 것을 하더라도 가장 본질적인 것은 치국평천하 전에 뭐예요? 자아를 완성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수신제가 뭐예요? 치국평천하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학문의 근본은 목적은 자신을 위한 것이다,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하려면, 또 사회에서 국가를 위해서 뭐 개인의 어떤 성취에서 무엇을 하려면 제일 중요한 건 바로 뭐다? 나 자신을 수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이 책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1장에 보면 그 수정이라는 것이 나와요. 수정은 뭐냐면 수정이 뭐냐면 고요히 앉아서 이제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가장 어떤 자기 수양에서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 단계죠.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가 마음을 고요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단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또는 뭐 직장을 다니고 학교를 다니면서
이 마음을 평안하게 다스린다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왜냐면 매일 뭔가 일이 생기고요. 그리고 과거에 비해서 우리가 지금 하루를 지나면서 접하는 그 정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뉴스부터 해서 뭐 메신저나 소셜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접하다 보니까 우리의 감정이 가만히 얌전하고 뭔가 이렇게 조용하게 있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 어떻게 이게 이 수정이라는 거, 조용히 뭐 앉아서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이 힘을 어떻게 키울 수 있느냐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한 가지 재밌는 일화가 나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뭔가 수정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이야기에 이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여기 보면 이제 여러 가지 고전 예를 들어서 예를 드는데, 이런 고전들이 내용들이 나왔던 시기는 말 그대로 지금보다 소위 말하는 치안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잘 되어져 있지 않은 시기라는 거죠. 여기에 나왔던 선비들이나 글을 읽던 사람들은 뭐 시비가 걸리거나 문제가 되면 어떻게 돼요? 칼로 목이 베일 수도 있는 그런 어떤 되게 강팍한 세상에, 뭐랄까, 지금보다 어떤 도덕적 관념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달랐던 세상에 살았다는 거죠. 그 당시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기를 돌아보고 고요한 마음을 갖고 자기를 수양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감정적으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데미지들은 그에 비하면 그다지 큰 걱정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이게 되게 극단적인 예시기는 한데, 그만큼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 내가 휘둘리지 않고 내 생각이나 어떤 내 마음을, 평안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은 사실은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그것 또한 하나의 어떤 수련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인데요. 그 첫 번째 장에 보면은 이제 뭐 그런 것도 나옵니다. 그 뭐 마음이 고요한 자만이 뭐 알 수 있는 진리라든지, 고요해진 이후에야 편안해진다는 이런 어떤 경험에 겪인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역경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을 맑게 유지하는 방법들, 여러 가지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와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안에는 이 현대 시대의 어떤 예시와 과거 고전의 예시가 같이 섞여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수신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첫 번째가 이제 수정이라고, 고요히 앉아서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강에는 존양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 존양이라는 것은 결국 마음을 쏟아서 자신을 기르는 것인데요. 그럼 어떻게 길러야 되느냐? 여기 양이라는 것이 한자어가 나와요. 여기 보면 그 양이라는 한자어의 어떤 해석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흔히 쓰는 양이라는 한자어는 여러분 잘 아시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죠. 그 양심이라는 것을 갖는 것이 그게 바로 존양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절제와 균형이 무너지지 않고 이 마음을 어떻게 쏟아서 뭔가 부끄럽지 않게, 남이 보든 보지 않든 부끄럽지 않게 내 삶을 사는 것 자체가 이것을 이제 양심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존양이라는 것은 그 양이라는 마음을 기르는 힘을 의미를 합니다. 재밌죠? 그래서 요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모르는 것 같지만 내용을 좀 읽어보면은요, 한 번쯤 들어봤고 알만한 내용들이에요. 예, 그래서 이 책이 생각보다 이렇게 어려운 책은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3장을 보면 자성이라고 나옵니다. 이건 뭐냐면 나를 허물고 한계를 뛰어넘는 거죠. 흔히 말해서 나를 허물고 한계를 뛰어넘는 방법 중에 제일 큰 방법은 뭐야? 반성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돌아보고 내가 뭔가를 잘 알고 있다는 어떤 자만심을 버리고 나의 무지를 깨닫고, 그럼으로써 내 마음을 자유롭게 풀어서 내 마음을 살피고, 그 다음에 뭔가 한 걸음 물러나서 세상을 보고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자성하는, 자성한다고 그러죠. 그죠? 자성이라는 것이 3장에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결국엔 뭐예요? 내가 나를 허물고 허물음으로 인해서 나를 버린다기보다 뭔가 나를 정확히 다시 돌아보고
나라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는 것,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허물음으로 인해서 좀 더 먼 곳까지, 좀 더 높은 곳까지, 또 좀 더 한계까지 뛰어넘을 수 있는 어떤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4장에는 이제 정성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정성을 들인다고 그러죠. 그게 뭐냐면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나를 지키는 어떤 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흔히 요즘 우리 말하는 직장 다니시는 분들 그 번아웃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시죠. 그래서 이 번아웃이란 것 또한 뭐냐면 일상에서 내가 지쳐서 나마저도 나를 소외를 시키는 걸 의미를 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오지 않으려면 내가 멈춰야 될 때는 언제인지, 그 다음에 이 복잡한 어떤 여러 가지 상황에서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으려면 언제인지,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는 사실 뭐 선비에 대해서도 나오기는 하는데요. 뭐 어떻게 보면 옛날 얘기 같지만 우리가 결국엔 그런 것들이 남에게 무언가를 보여주기 위함이라기보다는 내 자신의, 처음 나왔던 것처럼 내 자신의 어떤 고요함을 지키고 나를 돌아보고 나를 한계를 뛰어넘는 처음 이야기한 수신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풀어져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특히 요즘 시대에 우리는 이 수신에 대해서 거의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습니다. 저도 메모와 생각정리 강의를 하고 또 교육을 하고 1:1 코칭을 하면서 메모 교육을 하면서 제일 처음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매일매일 있었던 일을 적고 그 적은 것을 다시 돌아보면서 그 미래의 일주일 후에 또는 한 달 후에 1년 후에 미래의 내가 오늘 적은 내 글을 보면서 나를 다시 돌아보고 반성하고 또는 새로운 생각을 추가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틀을 기본적인 메모에서는 자기의 어떤 일상을 적는 것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시간이 지났을 때 미래의 나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힘들은 굉장히 엄청납니다. 그래서 여기 수신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그렇게 나를 돌아보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쭉 이어져 있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5장에 보면 치심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예제에 그런 게 나오죠. 어떤 성공을 하기 위해서 그거에 모든 걸 올인을 하고 자기의 어떤 자유나 이런 것들, 삶의 모든 걸 다 포기하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막 그걸로 인해서 어떤 부귀영화나 뭐 어떤 그런 것들을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리고 하지만 그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고 결국에는 우리가 그 욕심은 끝이 없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이걸 가지고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뭔가를 이루고 목표를 이루고 하는 마음이 너무 과했을 때 우리가 그 어느 순간에서는 언제 멈춰야 될지, 그 다음에 어떻게 이거를 마무리해야 될지를 모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이제 여기 그런 내용이 나오죠. 일단은 마무리하려면 마음을 먼저 마무리하면 일은 저절로 마무리가 된다는 내용들. 그 다음에 진짜로 큰일을 하려면 눈앞에 있는 것보다 마음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비워야 정말로 큰일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6장에 이제 신독이란 것이 나와요. 신독은 철저하게 자기와 마주하는 거예요. 이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욕심과 이런 욕망과 그 다음에 또는 미래에 대한 어떤 불확실에서 오는 불안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은 보지 않으려고도 하고요, 외면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신독은 그것을 우리가 정면으로 보고 그 어둠이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어둠 속에서도 우리가 빛을 볼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또 그 안에서도 마음을 움직이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신독이라는 부분도 제가 되게 의미 있게 읽었어요. 왜냐면 이제는 어릴 때부터 우리들이 자라면서 저만 해도 전쟁을 겪거나 큰 어떤 국가의 재난을 겪어보지 않고
물론 뭐 민주화나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이 있었긴 했지만 일상생활에서 저같이 그 당시 어린 사람들이 그런 걸 겪어보지 않고 자랐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항상 주변에서 잘한다, 뭐 한다 이런 식으로 꾸중보다는 칭찬을 많이 듣고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에 나와서 내가 스스로 책임지고 스스로 뭔가를 헤쳐나가야 될 때 항상 어려움과 고통과 그 다음에 뭐 좌절과 이런 것들이 오거든요. 그럴 때 그것을 정면으로 마주보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외면하고 피하고 합리화시키고 이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자신과 마주치는 힘인 이 신독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결국엔 그런 것들이 내가 그걸 마주 대하고 이겨내는 것들이 결국엔 나와 내 주위 사람들과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어떤 내용들이 나오죠. 그 외에 이제 뭐 7장에는 주경,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힘에 대해서, 8장에는 근언, 절제하고 신뢰를 잃지 않는 힘. 여긴 근언이라고 하죠. 말이죠. 일상에서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어떻게 같아야 돼, 왜 같아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 말을 통해서 오는 재앙이나 이런 것들, 또 진실한 말이 어떤 힘을 가지는지 이런 것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치성이라고 그러죠. 옛날 치성을 드린다고 그러죠. 그게 다 이제 요런 부분에 나오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거죠. 수신에서의 치성은 뭐냐면 지극히 정성을 다해서 나를 완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한 어떤 본성을 되찾는 방법이라든지 결국에는 지극히 정성을 들여서 나를 완성하지 않고 이익이나 세상의 어떤 가벼운 어떤 길을 쫓아서 갔을 때 그 사람의 최후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지극히 정성으로 대하면 어떻게 겉으로 드러나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지 이런 다양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총 9장으로 되어져 있고요. 이 전체의 수정, 존양, 자성, 정성, 치심, 신독, 주경, 근언, 치성 이 부분들은 전부 다 처음에 이야기 드린 수신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현대 시대에서 가장 제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수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어떤 여러 가지 의견이나 생활이나 이런 것들을 나를 돌아보고 나를 중심으로 나를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보통 내가 아닌 바깥에 많이 시각이 되어져 있거든요. 흔히 요즘 우리 말하는 그 자기계발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사회에서 내가 어떻게 활동하고 어떻게 남에게 잘 보일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자기계발로 얘기하지만 이 동양사상에서의 자기계발은 곧 수신을 의미하고요. 수신이란 것은 뭐냐면 결국 나를 수양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자기계발과 수신이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들이 이 책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고 여러 가지 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책을 보시고 내용도 좋고 마음에 드시면 고전 같은 걸 좀 읽어볼 마음이 드실 거예요. 그럴 때는 아까 보여드린 요 강의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 책 내용이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고전들 중에 설명들 중에 마음에 드시는 고전을 한두 가지쯤 직접 읽어보시면서 한번 돌아보시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칭화대학교의 팡차오이 교수님이 지은 나를 지켜낸다는 것이라는 책을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